한국 해병대가 얼마나 강한지 세계가 놀란 이유 TOP1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완전 분석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국 해병대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해병대의 진짜 실력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한국 해병대가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2025년 글로벌 파이파워 평가에서 한국 전체 군사력이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5위권에 진입한 겁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으로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해병대는 상륙작전의 스페셜리스트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한국 해병대만큼 체계적이고 강력한 상륙 전력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아요. 두 번째, 해병대가 강한 이유의 핵심, 바로 훈련 강도입니다. 해병대 신병훈련은 8주로 육군보다 2주나 더 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악명 높은 건 바로 지옥주엘 위크 훈련입니다.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이 훈련은 원래 미국 네이비실의 헬 위크에서 유래된 건데 한국 해군 UDT에 도입된 후 해병대 수색 교육으로 전파되었습니다. 5일 동안 거의 잠을 안 재우고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 정말 강철 같은 정신력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미국 BUDS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도 미국 교육과정과 육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한국 교육과정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증언했을 정도예요. 세 번째, 해병대의 환경 적응력입니다. 한국 해병대는 도서방어라는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어요. 백령도, 연평도, 제주도 등에서 근무하면서 혹독한 자연환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특히 서해 최전방 도서 지역은 겨울철 칼바람, 여름철 태풍, 그리고 고립된 환경 때문에 정말 힘든 곳이에요. 하지만 해병대원들은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24시간 경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함을 기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로버트 넬러 미국 해병대 사령관도 한반도만큼 훈련하기 좋은 곳이 없다고 칭찬했을 정도입니다. 네 번째, 해병대의 실전 경험입니다. 여러분, 한국 해병대가 얼마나 많은 실전을 겪었는지 아시나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먼저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 볼까요? 1950년 9월 15일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 이 작전에서 한국 해병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메가더 장군 지휘하에 261척의 연합함대와 함께 인천에 상륙해서 서울을 탈환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진호 전투. 이건 정말 전설적인 전투예요.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중국군 12만 명과 맞서 싸운 거거든요. 당시 투입된 유엔군이 3만 명이었으니까 1대4의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해병대는 미군과 함께 끝까지 버텨내며 중국군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시나요? 역사상 3대 동계 전투 중 하나로 꼽혀요. 독소전쟁의 모스크바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함께 말이죠. 그 다음은 베트남 전쟁. 한국 해병대 청룡부대는 베트남에서 정말 무서운 존재였어요. 베트콩들이 한국군은 건드리지 말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실제로 한국 해병대는 베트남에서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청해부대 파병.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과 실전을 벌이면서 경험을 쌓고 있어요. 2011년 1월에는 3호 주얼리오 납치 사건에서 완벽한 구출 작전을 성공시키기도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해병대가 70년 넘게 계속 실전 경험을 쌓아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 군대는 평시에만 훈련하잖아요. 하지만
한국 해병대는 실제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검증받은 진짜 전투부대입니다. 다섯 번째, 최첨단 장비입니다. 현대 해병대는 단순히 정신력만 강한 게 아니에요. 최첨단 무기 체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 KAAV, 상륙 기동 공격 헬기, 그리고 차세대 LST-III 상륙함 등 상륙 작전에 특화된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요. 또한 공수 강화 훈련과 수중 침투 작전 능력까지 갖춘 종합 전투부대입니다. 바다에서 무트로, 하늘에서 땅으로 어디든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해병대 항공단은 독자적인 항공 전력을 운용하면서 입체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국제적 협력입니다. 한국 해병대는 미국 해병대와 정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요. 울치 프리덤 실드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 특수부대와도 꾸준히 교류하면서 최신 전술과 기법을 습득하고 있어요. 이런 국제적 경험이 해병대의 전투력을 한층 더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NATO 회원국들과의 훈련 교류도 늘어나면서 세계 표준의 전투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해병대만의 특별한 정신문화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슬로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해병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공동체입니다. 해병대 출신들은 전역 후에도 강한 동료애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결속력이 실전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천자봉 행군 같은 전통적인 극기 훈련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정신력을 기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해병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여덟 번째,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해병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201특공 부사관 출신 전문가는 훈련 강도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해병대 수색대 특공연대, 해병대 1사단 해병연평부 대백령도. 이 말은 해병대가 육군 특수부대와 맞먹는 수준의 훈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국제 군사 분석가들도 한국 해병대의 신속 대응 능력과 상륙작전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 해병대의 미래입니다. 한국 해병대는 2040년대 무인전력사령부 창설을 계획하고 있어요. 무인수상정 USV, 무인잠수정 UUV, 무인항공기 UAV 등을 통합 운용하는 거죠. 또한 4단급 상륙작전 능력 확보를 위해 고속 상륙정 LSF-II 차세대, 상륙함 LST-III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AI와 로봇 기술도 적극 도입해서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 해병대는 정말 세계 최강의 상륙 전력이 될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종합 결론입니다. 그럼 한국 해병대가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정리해보면 세계 5위 군사력의 핵심 전력, 지옥주 훈련으로 단련된 강철 정신력, 극한 환경에서의 실전 경험, 한국 전쟁부터 현재까지의 풍부한 실전 경험, 최첨단 장비와 무기 체계, 미군과의 연합훈련 등 국제적 협력,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정신문화, 군사 전문가들의 인정, 미래 지향적 발전 계획, 약 29,000명의 정예 병력,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세계가 인정하는 강군이 된 거예요. 특히 핵무기 없이도 세계 5위 군사력에 기여하는 해병대의 역할은 정말 대단합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나라 해병대가 이렇게까지 강하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해병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로 다음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군사 관련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